혹시 이 정도 아픈 건 그냥 참아야지. 내가 원래 몸이 좀 약해서 그래. 이런 생각하면서 참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줘야 할 산재보험이 사실은 수많은 오해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 오해를 깨고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노동자에게 가장 안타까운 숫자 1위. 대체 뭐가 1위일까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률 1위입니다. 근데 이 끔찍한 순위 뒤에는요, 사실 더 큰 비극이 숨어 있어요. 바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지는 수많은 질병과 부상입니다. 자,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 바로 이거예요. 산재라고 하면 보통 공사장에서 떨어지거나 기계에 크게 다치거나 이런 눈에 확 띄는 사고만 산재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아유, 의사 선생님도 유전일 수 있다 그러고 이건 그냥 내 생활 습관 문제야. 내가 담배도 피우고 하니까. 바로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진실은 완전히 달라요. 자, 진실은 뭐냐? 산재의 진짜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과로, 심지어 퇴직한 후에 발견된 암까지도 업무와의 연관성만 입증되면 산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내 병이 혹시 일 때문인가? 하고 딱 의심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산재하면 서류도 복잡하고 행정 절차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근데 이것도 사실 오해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실제로 산재 신청에 필요한 핵심 서류는요, 딱 2가지면 끝납니다. 바로 요양급여 신청서랑 의사 선생님한테 받는 산재보험 소견서, 이 2가지죠. 혹시 의사 선생님이 이 산재 전용 서식을 잘 모른다, 괜찮습니다. 그냥 일반 진단서로도 대신할 수 있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진짜 간단하죠? 물론 승인 절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해요. 사고,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건 관할지사에서 바로 판단을 하는데요. 질병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지사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내 병이 이 업무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됐는데 이미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산재 신청에는 무슨 유통기한처럼 엄격한 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표, 이거 진짜 꼭 기억해두세요. 여기서 제일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바로 치료비. 이 요양급여 신청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 아니 20년 전에 일하다 다친 허리라도 지금 당장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단하죠? 다만 예전에 못 받았던 월급, 그러니까 휴업급여는 최근 3년치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요건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산재 승인을 받으면 물론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걸 모든 경제적 손실을 100%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산재보험은요, 사실 내 손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치료비 중에서도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은 내가 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일을 못하는 동안 받는 휴업급여도 내 원래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손해를 전부 다 막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급여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거나 회사 잘못이 너무 명백하다, 이럴 경우에는요,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오해입니다. 우리 회사가 좀 이상한데? 보험 가입도 안 했다는데? 나는 안 되겠지? 이런 두려움이죠. 이거 하나만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회사가 보험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보험료를 밀렸든 안 밀렸든, 그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공단하고 회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택배기사님이나 학습지 선생님처럼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분들의 경우예요. 혹시 회사에 처음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라는 곳에 사인을 했다면 안타깝게도 보호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복잡한 법조항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병이 어쩌면 일 때문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의 그 인식입니다. 그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은 누가 거저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걸 보고 계신 지금 그 권리를 주장할 준비가 되셨나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